오늘은 하안검 수술을 할 때 체크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결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꼼꼼하게 이 모든 것을 체크해야 됩니다. 첫 번째는 피부와 근육이 처짐 정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. 환자를 딱 봤을 때 알 수도 있지만 스냅백 테스트나 리드 디스트랙션 테스트를 추가해서 꼼꼼히 체크합니다.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피부가 처진 경우가 있으며 이 근육 처짐들은 피부 처짐에 가려져서 정확히 체크하지 않으면 놓치기가 쉽습니다. 요즘에는 대부분 이 근육들, 특히 남는 근육들은 애교살을 만드는데 활용하기 때문에 제거를 많이 하지 않지만 너무 많은 경우에는 제거가 꼭 필요합니다. 두 번째로 눈 밑 지방의 양이 얼마가 되는지와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. 대부분의 환자들 경우에는 눈 밑 지방이 불룩해서 눈물 고랑이 발생돼서 내원하게 됩니다.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 눈물 고랑이 광대뼈 아래까지 확장되기도 합니다. 눈 밑 지방은 안쪽과 중간 쪽, 바깥쪽 세 부위로 나누며 이 각각을 정밀히 체크해야 됩니다. 간단한 눈물 고랑은 안쪽과 중간의 눈 밑 지방 재배치로만 해결이 가능하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지방 제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. 눈 밑 가쪽에 있는 지방은 과다한 경우 제거만 시행합니다. 그리고 선천적으로 눈 밑에 지방이 너무 없는 경우와 이전에 눈 밑 지방 제거술로 눈 밑이 꺼져 있는 경우에는 지방 이식술이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. 세 번째로는 애교살에 대한 것입니다. 애교살은 웃었을 때 주로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부위를 말합니다. 대부분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애교살을 별로 원하지 않지만 여성분들은 애교살이 있으면 젊어 보이게 됩니다. 따라서 요즘에는 수술 과정에서 애교살을 만드는 신경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이 눈둘레근을 보강해서 이 애교살을 강화하는 편을 추천하고 있습니다. 애교살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수술 전에 환자분과 상담해 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. 네 번째로는 중안면 부위 처짐 정도를 측정해야 됩니다. 중안면 부위가 처지면 눈 밑 지방이 처진 것처럼 나이가 굉장히 더 들어 보이게 됩니다. 특히 팔자주름이 심하게 되고 이 골이 더 이렇게 길게 연장되는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. 따라서 40대 이상, 50대나 60대 환자들 같은 경우는 하안검 수술을 할 때 이 중안면을 거상하는 것이 대부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. 다섯 번째는 눈꼬리 방향이 위치입니다. 어렸을 때는 대부분 눈꼬리 방향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좀 사납게 보여서 싫어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따라서 수술하기 전에 이 눈꼬리 위치를 그대로 유지할지 좀 더 올려줄지 아니면 정말 조금 더 내려줄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환자분이 갖고 있는 회복 기간입니다.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눈 밑 지방 재배치나 미니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박리를 최소화시켜 붓기와 멍을 최소화시켜 회복 기간을 짧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노화가 심한 경우에는 이 모든 노화 원인을 교정하다 보면 이 붓기와 멍이 상당히 오래 가기 때문에 이 환자의 회복 기간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술기만 골라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수술 전에 환자분에게 얼마나 시간이 있는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. 이상으로 재림성형외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